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받은 내용 중에서 좀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전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제가 항상 지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하는 경험을 다 지워야 됩니다. 외국에 나오면 한국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한국처럼 있잖아요. 청약 받아가지고 그때 청약할 때 사람들 쫙 줄 서서 몰려가지고 그 사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매는 분양했을 때 몇 대 몇 대면 못 산 사람들이 프리미엄 주고 그 집을 산다. 이 개념으로 전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전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받았고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 분양을 받았을 때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까지 그 안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처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전매입니다. 그러니까 전매가 무조건 프리미엄을 받아서 파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우리 XD 액가마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싼시리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XT 액가마 있죠? 이게 2020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팔고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도 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또 가볼게요. 다른 데로 봅시다. 보시면 여기 더 베이스 패차블리 통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2022년에 완성됐죠. 지금 아직도 어쩌습니까? 팔고 있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까요? 여기 보시면 더 라인 바이브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뉴 프로젝트 돼 있습니다. 요거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레디 투 무브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레디 투 무브로 된 거는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지금 뉴 프로젝트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 라인 바이브는요. 95% 완성이 돼 있습니다. 저층은 입주하고 있죠. 태국은 입주를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저층이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부분부터 바로 입주를 합니다. 다른 거 보실까요? 요거 지금 플로우 바이 산시를 보시면 이제 막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뉴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공사가 들어간 시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막 분양을 시작한 이런 콘도들도 뉴 프로젝트고요. 지금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다 된 95% 완성된 콘도도 뉴 프로젝트로 지금 표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분양이 전부 다 100%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 분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국적인 개념을 지워야 됩니다. 동남아,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집을 살 때는 대부분 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콘도의 경우에도 정말 많이 선분양이 되면, 그러니까 준공될 때까지 그 3년 동안 선분양이 정말 많이 된 경우가 한 60% 정도 되면 선분양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완성이 되고 완성된 부분을 보고 사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쇼룸이라는 태국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면 그게 보통은 그 건물을 짓는 그 앞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준공 1년 정도 남게 되면 그 앞에 거를 부수어버리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모델하우스 쇼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 완성이 되면 그 저층, 보통은 저층입니다. 저층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콘도 안에 실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완성된 유닛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완성되고 나서 사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과 다르게 태국 같은 경우는 콘도만 얘기를 하자면 보통 분양을 시작해서 준공까지 3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딱 3년 걸리면 다행인데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분양할 때 이 모습 보여준 청사진하고 실제 완성도가 다른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판매하는 콘도들이 전부 다 어떤 콘도들입니까? 대기업 콘도들입니다. 제가 방콕에서 판매하는 콘도는 전부 대기업 콘도입니다. 그래야 처음에 판매를 해서 청사진하고 거의 같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공기가 보통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 시기에 공사를 못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기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건설사들이 지방에 건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방에 건설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유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매를 해서 웃돈을 주고 삽니까? 그러면 정말 웃돈을 주고 전매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유닛이 엄청나게 특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유닛, 그 건물 안에 요거만 딱 하나 있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유닛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고 있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한 5억대 이내의 콘도에는 그런 유닛이 없습니다. 가격이 아주 비싼 콘도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콘도에서는 그런 유닛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전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매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전매한다고 전매 시장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과 태국인의 계약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 방콕을 기준으로 대기업 콘도라면 보통 계약금을 20%에서 30%를 한 달 안에 넣고 나머지 잔금 70%, 80%는 전부 준공이 되고 나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콘도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분양 처음 시작했을 때 얼리버드로 산 사람은 3년 걸리고요. 중간에 산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계속 하니까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태국인들은 이 계약금을 보통 19번 나누어서 냅니다. 외국인하고 다릅니다. 외국인은 일시불로 다 내지만 태국인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왜? 대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방콕인 경우는 이 지금 20%, 30%밖에 계약금을 안 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건설사들이 만듭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지방 건설사들이 만드는 콘도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중도금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공이 되기 직전이 가면 50% 이상 납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유닛도 남아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전매를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 방콕이 아니라 지방인 경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지방인 경우는 투자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에 전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타야로 가볼게요.
파타야라고 하면 태국 사람이 파타야에 콘도를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살까요? 방콕처럼 전철역 옆에 내가 집으로 쓰기 위해서 삽니까? 자,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콘도를 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전매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전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끼리 전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들끼리 전매하는 경우 전매 시장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 콘도 보러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고층에 제일 높은 층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층 제가 콘도 유닛 정해가지고 다 완성된 거 보여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보여준 게 35층인데 그 사람 가지고 있는 36층이에요. 그러면 그 36층 사기 위해서 웃돈 얹어주고 삽니까? 그냥 35층 사고 말죠. 만약에 37층이 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한중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건축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국을 벗어나면 그렇게 해서 하는 시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콘도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콘도를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완성된 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잔금을 넣어야 저 같은 에이전트들이 커미션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인 경우는 계약금만 들어오고 나면 커미션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약금 넣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연락 뚝 끊어지면 앞에 들은 얘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마저씨야 관리까지 다 해드리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제가 싫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저 말고 다른 태국인 중에서 저보다 더 물건 꼼꼼히 찾아주고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는 사람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콘도 방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나 블로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노골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 광고 이런 것도 안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몇 주간 얘기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판매 콘도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얘기를 다시 안 해드리죠. 부작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이번 해부터는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어쩌다 한 번씩 제가 특정 방에 가격까지 아예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